마리트 스와치를 다 떴어요. 세탁도 해왔고 스와치를 잘라보고 싶어서 원통으로 만들었고, 근데 기분 탓인지 세탁을 하고 나서 되게 두툼해지긴 했거든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양옆으로 좀 작아졌나 싶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떴던가. 근데 세탁하니까 되게 실이 통통해져서 생각보다 좀 두툼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요거는 3mm로 떴는데 옷은 3.75mm로 뜨려고 합니다. 여기 스티커 만들었고요. 요거는 코바늘로 코바늘로 빠지지 않도록 했고, 요거는 예전에 니트살롱 선생님의 선인장 티매트 그거 만들 때 배웠던 거 참고해가지고 코바늘 빼뜨기로 보강을 했어요. 자를 거예요. 요거는 알리에서 샀던 가위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밀어서 가위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꽤 잘 잘리고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날이 쏙 들어가서 안전해요. 자르자. 우와, 가디건 옷 뜨고 나서는 코바늘로 안 하고 재봉틀로 박음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건 스와치니까 간단하게 코바늘로 했고, 우왕 다 잘랐어요. 신기하다. 정말 파인아트한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탁하고 나서 코랑 코 사이 되게 촘촘하게 차오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이 실들이 자기들끼리 되게 잘 붙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실이 많이 걸려 있는데도 얘가 이 편물에 좀 착 달라붙어서 거슬림이 없다고 할까요? 이거를 뜰 때도 이 뒤에 걸린 실이 막 둥둥 떠다니지 않아서 배색하기 되게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스와치 잘라봤으니까 계속 가디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저는 유부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저번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고 영상을 한 달 정도 안 찍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결혼식 준비,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근데 또 그 결혼식 전부터 제가 이사를 한다고, 이사 중이라고 했지만 이사를 되게 찔끔찔끔 하고 있었어요. 짐을 굉장히 찔끔찔끔 옮기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 다 끝나고 짐 천천히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고, 당장 네 짐을 다 가져가라 그러셔가지고 결혼식 주말에, 바로 전 주말에 저의 모든 짐을 가지고 왔어요. 모든은 아니고 친정에 좀 남겨놓은 짐들이 있어서 한 90% 정도의 짐을 다 이제 집에, 새 이사하는 신혼집에 다 이렇게 다 꾸셔 넣었고 그 정리는 못하고 박스들만 집안에 가득한 채로 그랬죠. 그 박스들이 집안에 가득 이렇게 막 쌓여있는 채로 막 결혼식 준비 막 급하게 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또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 지난 주중은 엄청 정신없게 보냈고, 또 집에 있는 박스를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했습니다. 아직도 박스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제 짐들의 대부분이 실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실이 많은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신혼집에 방 하나를 뜨개방으로 만들면서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면 내 실이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완전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던 게 제가 생각보다 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했고 그래서 그 실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실들을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는 오늘 핸드메이드 페어에 가서 또 실을 조금 사오기는 했습니다. 차차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슨 뜨개를 가져갈지 고민이다. 제가 신혼여행으로는 저기 갔어요. 태국의 코사무이라는 섬에 갔었어요. 태국의 코사무이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을, 여름, 가을 정도에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그 장소예요. 저는 코사무이를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한 거는 아니었고, 이제 여행사 추천, 여행사 직원분의 추천으로 코사무이를 가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코사무이를 배경으로 방송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더더욱 완전 기대를 하게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진짜 잘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 참 즐거웠어요.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현실 적응 중이어서 여행 갔을 때가 너무너무 그리운데, 이제 왜 거기로 결정을 했었냐면, 사실 처음에는 뜨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처음에는 신혼여행 하면 발리,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리를 처음에는 알아보다가 여행사 패키지로 가려고, 결혼식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제가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패키지로 가려고 이제 견적이랑 막 알아보던 중에 발리를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너무 없고 비행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가? 그래서 발리를 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여행사 직원분이랑 그 신혼여행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코사무이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발리가 그렇게까지 바다가 아름다운 곳은 아니고, 아름다운 바다 하면 몰디브인데, 몰디브는 또 너무 멀어서 비행시간만 해도 16시간인가? 비행시간이 엄청 길고, 그런데 저는 비행시간이 좀 짧은 곳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추천을 받은 곳이 동남아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코사무이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바다가 진짜 맑고 예뻤고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근데 산소통 없이는 못 들어가고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물고기, 그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는 스킨스쿠버를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말 한 배,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고개를 물속에 담그면 밑에 지나가는 물고기가 보여요. 사실 담그지 않아도 물 밖에서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지나가는 물고기가 보이고, 막 단체로 막 헤엄쳐가는 물고기가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고,
물 진짜 맑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물 맑고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잘 놀다 왔고요. 그 코사무이가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는데, 코가 태국어로 섬이고 사무이가 깨끗한 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깨끗한 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태국의 제주도 같은 느낌인데 공기가 정말 맑고 그 섬 전체가 되게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막 높은 건물도 없고 깔끔하다기보다는 공기가 맑고 깨끗한 느낌, 시골 느낌.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해서 항상 코가 막혀 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재채기, 그리고 저는 실정리를 하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요.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코사무이에서는 뭐 코막힘이나 콧물 같은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공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제가 패키지로 갔다 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다 일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첫째 날에는 뭐 하고, 둘째 날에는 뭐 하고, 셋째 날에는 뭐 하고, 그게 다 일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낮에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완전 녹초가 되어서 막 9시, 10시밖에 안 됐는데 바로 뻗어서 컥 하고 잠들고. 그래서 뭐지? 난 분명히 휴양지에 왔는데 왜 난 이렇게 휴양을 못하고 힘든 건가? 막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되게 알차게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신혼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 안에서 또 갈 때 한 5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예,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10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개는 필수죠. 그래서 뜨개를 챙겼는데 뭘 챙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문어발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긴 했는데 그 크기가 이미 좀 커진 상태여서 또 그 크기가 큰 거를 또 들고 다니면 짐이고, 그래서 좀 작게 새로 코 잡아가지고 시작할 만한 거 뭘 가져갈 게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신혼여행에 어떤 뜨개를 가져갈지 고민이라고 글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말씀해 주시고 댓글로 추천도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뜨개가 어떠냐고 추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양말이랑 숄 같은 게 되게 부피가 작으면서 들고 다니면서 뜨기가 좋잖아요. 양말 뜨기가 진짜 가져갈 때 짐이 안 되고 너무 좋기는 한데, 양말 바늘은 엄청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말 바늘은 다 스틸이라서 이게 뾰족한 스틸 바늘은 정말 무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못 가지고 들어갈까봐 양말은 그냥 괜히 겁이 나서 포기했고, 좀 두께감이 있는 나무 바늘을 쓸 수 있는 프로젝트 뭘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한 것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뜨고 싶은 걸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코를 잡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요것이었어요. 요걸 가져갔어요. 요렇게 오늘 니트 프로젝트 백에다가 넣어서. 결국 가져간 바늘은 뺏겨도 별로 미련이 남을 것 같지 않은 니트프로 심포니 우드, 저의 첫 대바늘 세트 바늘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뺏기지는 않고 잘 갔다 왔고요. 요거는 니드니츠님이 최근에 새로 내신 도안인데 글루크 포켓 스웨터라고 합니다. 많이 뜨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못 떴죠? 그래도 비행기에서 틈틈이 떠가지고 요 정도 떴지요. 글루크 포켓 스웨터 라는 도안인데요. 요게 지금은 그냥 브이넥 탑다운 스웨터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카라가 달려요. 카라가 달려서 이렇게 뒤쪽으로 카라가 접히는 디자인이고, 여기 아래쪽에는 포켓이 달릴 거고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어서 니드니츠님 그 테스터 모집하실 때부터 되게 신청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막 문어발이랑 함뜨 하고 있는 거랑 너무 많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신청을 못했었죠.
그리고 그냥 도안을 기다려야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도안 나오고 구입을 했지요. 그래서 요게 가장 시작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여서 바로 마침 실도 제가 정해놨었거든요. 요거는 올랑올랑얀의 합사실인데요. 요거랑 비슷한 컬러군의 3개의 세트가 있어서 그걸로 팔색이랑 포켓색, 카라색 이렇게 다르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요거는 몸통색, 오트밀색. 그래서 몸통은 요 색으로 뜨고 소매랑 포켓색이랑 카라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아주 귀여운 느낌으로 떠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도넛 바늘 마개인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심슨 도넛 같죠? 여기 실리콘 도넛인데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바늘 마개로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용도는 뭘까? 원래 용도는 실리콘 비즈, 뭐 장식, 키링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비즈 같은데 이게 실리콘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꽉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초코 도넛이고 하나는 딸기 도넛이고 귀여워. 네, 요거는 갈 때 비행기에서 뜨고 또 태국에서 코사무이로 넘어갈 때 우리 인천공항에서 코사무이로 바로 가는 직항은 없어요. 배터리가 다 되어서 끊긴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코사무이까지 가는 직항은 없고 그 코사무이에 들어가는 비행기는 방콕 에어라인 맞나? 그 태국에서만 운영을 하는 그 항공사 비행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가서 가이드한테 들은 건데 그 코사무이까지 들어가는 그 태국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공항이 태국의 왕족 거래요. 뭐 왕족의 뭐 몇째 뭐 아들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왕족 거래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막 완전 부럽다 막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갈 때 5시간 타고 방콕에서 코사무이까지 들어가는 또 1시간 조금 넘게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신나게 떴죠.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한참 뜨니까 갈 때 한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는 놀며 하면서 요 뒷판을 다 떴고 올 때는 잤죠. 올 때는 새벽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피곤하고 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잤고 중간중간에 근데 또 해변 바다에 가면 또 그 파라솔 밑에 선베드에 앉아서 또 뜨게 조금 해줘야죠. 그래서 아마 완전 더운 여름 날씨인데 저를 본 사람들은 쟤는 이 더운 여름에 뜨개를 하고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은 숙소에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그 숙소에 딸린 조그만한 수영장. 그래서 수영장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좀 뜨개 하면서 놀고 그냥 여유를 즐기러 간 거니까 중간중간 뜨개도 들고 다니면서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 틈틈이 해서 요 정도 뜨고 왔다는 얘기. 그래서 저에게 요게 또 문어발로 남아버렸어요. 네. 지금 제가 문어발이 정말 많더라고요. 뜨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이사를 하면서 봤더니 되게 많았어요. 지금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몸통만 떠놓고 남은 거, 뭐 소매 한쪽 뜨다가 남은 거 해가지고 정말 셀 수 없이 많던데 나중에 문어발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문어발이 있다 이런 소개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인으로 열심히 뜨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무늬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뜨신 마리트 가디건입니다. 저는 마리트 가디건 정말 오랜 위시였었거든요. 옛날에 라인 매거진 그 이슈 7 나왔을 때부터
요거 너무 예쁘다, 뜨고 싶다 하고 위시에 있었는데, 그 라인 매거진 이슈 7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완전 뜨개 초보여가지고 뜰 엄두도 안 냈을 거예요. 이게 또 게이지도 엄청 촘촘하잖아요. 30코 40단인가 되게 촘촘하고, 배색도 그때는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언젠가 뜨고 싶다라는 위시로 남았던 아이였었는데, 그 라인 7 나오고 한 지금 3년 지났을까요? 되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위시, 저는 스틱도 또 안 해봤으니까 위시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가 드디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실, 이거 파인아트 얀의 이렇게 모아볼까요? 파인아트 얀의 카멜 통사예요. 체험단 모집하시는데 이 카멜 통사가 배색이랑 스틱에 굉장히 괜찮은, 적합한, 괜찮은 좋은 실이라고 체험단을 모집하셔서 이 실 너무 써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실이 엄청 많은데 실을 살 때마다 조금 죄책감이 있긴 있어요. 제가 실을 안 사지 않고 열심히 사지만, 그런데 마침 써보고 싶던 실인데 체험단을 모집하신다니 하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제가 너무너무 떠보고 싶었던 위시리스트 중에 있었던 마리트 가디건을 도전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의미일 것 같아서 이제 카멜 통사 체험단에 마리트 가디건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좀 다른 분들보다 일주일 정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몸통 요 정도 뜬 상태이고요. 저는 12월 말까지는, 이걸 완성할 때까지는 요거를 주력으로 해서 계속 뜨려고 해요. 제가 스와치도 냈어요. 또 스와치를, 이게 스틱한 도안이니까 스와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싹둑 잘라보려고 스와치도 냈는데 가지고 와볼게요. 짜잔, 스와치입니다. 되게 되게 작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요 무늬랑 이 제가 스와치라고 만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얘가 작아요. 제가 처음에 이 실이 꽤 가늘길래 이제 보시다시피 핑거링 또는 이제 핑거링보다 가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보고 한 3mm를 써볼까? 그리고 마리트 원작도 3mm 바늘을 쓸 거예요, 메인으로. 그래서 3mm 바늘로 스와치를 낸 게 요거예요. 근데 이 실이 세탁을 하니까 되게 통통해지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세탁하기 전 실이고, 얘네들이 세탁을 하고 나서 통실통실해진 실인데 엄청 통실통실해지죠? 그리고 얘가 그 헤어감도 꽤 있어가지고 이제 3mm로 스와치를 떴더니 이렇게 빳빳한 편물이 되어버렸어요. 얘를 원통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심지어 이것도 저기 했죠. 매직 루프로 원통 뜨기를 했죠. 이렇게 원통으로 떠가지고 한번 잘라보고 싶어서 이렇게 싹둑 자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별다른 뭐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진 않았고, 어차피 스와치니까 여기를 그냥 코바늘로 이렇게 보강 처리를 해주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코바늘로 보강 처리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트살롱 선생님의 선인장 티매트 만들 때 그 코바늘 보강하는 거, 그거 방법대로 했고, 전혀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거든요. 어차피 스와치니까. 그랬는데 자르니까 이 옆에가 그냥 엄청 깔끔하게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뭐 코가 빠지고 이런 것도 뭐 없고 잘 붙었어요. 그리고 이 뒷면에 걸쳐져 있는 이 실들,
뒷면에 걸쳐져 있는 실들도 바탕실에 좀 찰싹 달라붙은 느낌? 라고 막 다 엉겨 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실이 뒷면에 좀 찰싹 붙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는 세탁을 한 거여서 좀 어느 정도 붙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뜨고 있는 이 편물도 뒤에 이 걸쳐져 있는 실이 좀 떠있기는 떠있지만 얘가 기모가 서로 엉겨서 그런지 막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배색을 할 때 되게 편한 느낌? 배색을 할 때 실들이 되게 미끄덩미끄덩하면 코의 크기가 이랬다 저랬다가 하면서 되게 좀 뜨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뒤에 실들끼리 좀 엉겨 붙어서 그런지 코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색이 다르지만 코들끼리 찹찹찹찹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파인아트현 사장님이 이 실이 배색 뜨기에 되게 괜찮다, 아주 좋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배색 뜨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배색 뜨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세 코, 두 코 이러면서 뜨다 보면은 한 줄이 금방이고 무늬가 완성되어 가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 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거 얼마나 걸렸지? 이제 여기서부터 한 부끄럽게도 여기까지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일도 많고 일이 밀려있던 걸 하느라고 야근도 되게 많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항상 이런 기대를 하곤 하죠. 다음 주에는 일이 좀 괜찮겠지. 그렇지만 현실은 새로운 일이 마구 몰아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인데요. 벌써 12시가 넘고 12시 50분이 됐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어서 내일 날이 밝으면 해가 좋을 때 저희 집이 해가 되게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좋을 때 찍어야지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급한 마음에 제가 또 성격 급한 걸로는 한급함하죠. 약간 급한 마음에 그러면 지금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면서 카메라를 켜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저는 자기 전까지 조금만 더 뜨다가 자야겠어요. 내일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남은 건 내일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완성한 거는 없는데 이제 핸드메이드 페어 가서 사온 거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고 예쁜 손염색 실은 햇빛 아래서 보면 더 예쁘니까 내일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날씨가 엄청 좋죠? 오늘도 날이 밝아서 너무 다행이고 와, 이렇게 찍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에 살게 되어서 같이 사는 남편이 생겼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나가줄까? 하면서 다이소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사야 되는 쇼핑 목록을 이만큼 적어줘가지고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혼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아직 누가 있으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영상 중간이겠지만 저는 소니아이고요. 이 채널은 제가 뜨개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뜨개 하고 싶은 거, 뜨개 한 거, 완성한 거, 뭐 옷들 이런 거 뜬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은 드디어 이 가디건을 완성해서 입고 왔는데요. 이 가디건 정말 옛날부터 제가 이거 뜨고 있어요 하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정말 몇 달 만이야. 거의 엄청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가디건은
요 책, 요 폼폼 매거진 무려 언제 나온 거죠? 이거 2021년 가을에 나온 거네요. 이게 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네요. 이 책을 샀을 때 제가 이 표지에 있는 이 가디건을 뜨고 싶어서 산 거였었는데 바로 사실은 바로 또 못 뜨고 묵히다가 이제 코를 잡고 이 도안을 찜한 지 1년 하고도 몇 달 지나가지고 완성을 했네요. 이 가디건은 상네스 가디건이고요. 와,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이거 완성작 소개하는데 뭐부터 어떤 차례대로 얘기를 했는지 뭐 되게 어색한 기분이에요. 자, 이 작품 상네스 가디건이고요. 요 가디건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좀 크롭하고 허리가 들어가는 좀 그런 스타일이랑 길이가 좀 길고 조금 더 이렇게 일직선 허리 핏이 나오는 스타일 해가지고 요런 버전이랑 표지에 있었던 좀 크롭한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롭한 디자인으로 크롭한 버전으로 떴어요. 이 표지가 마음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표지 가디건 요거 때문에 이 폼폼 구입하신 분들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앞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어깨는 드롭 숄더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은 드롭 숄더로 좀 넓고 요렇게 허리가 조금 들어가는 쉐이핑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 차이 때문인지 게이지 차이 때문이겠죠? 이제 저의 예상보다 얘가 조금 더 길어지고 저는 사실 요즘 좀 유행하는 것처럼 허리가 이렇게 슉 들어가서 좀 허리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단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넉넉한 핏의 가디건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앞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고 뒤에는 또 무늬가 없이 그냥 메리아스 무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떴습니다. 막 전체 무늬 있는 거보다 메리아스 무늬랑 이렇게 무늬 들어가는 요런 거랑 막 번갈아 가면서 뜨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리고 가디건 뜰 때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버튼밴드잖아요. 저는 가디건을 뜰 때 버튼밴드가 제일 귀찮아서 가디건보다는 스웨터, 그냥 이렇게 풀오버 종류를 많이 뜨는 편인데요. 얘는 뜨면서 이 버튼밴드를 같이 떠가지고 마지막에 버튼밴드를 또 이렇게 달아주고 실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요 버튼밴드를 쭉 같이 뜨니까 몸통을 끝내면 버튼밴드도 다 끝난 셈이라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가디건을 완성하고 나서 제가 보통은 옷을 완성하고 나서 엄마한테 단추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엄마가 바느질을 잘하셔서 바느질을 잘하는 것과 바느질을 못해도 단추를 달 수는 있지만 이제 엄마가 단추를 늘 예쁘게 달아주셔서 제가 단추를 골라서 엄마 이거 달아줘 하면 엄마가 이쁘게 달아주시는데요. 이제 이 단추는 제가 한참 이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단추통을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가 달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아무거나 달아달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가 달았다 하고 이 가디건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 단추를 달아주셨더라고요. 가까이서 이 단추 잘 어울리나요? 이 단추가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단추 쇼핑 한참 많이 살 때 그때 많이 쟁겨놓은 단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추가 테두리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겠지만 그리고 가운데에 자개처럼 들어가 있는 단추예요. 그래서 이 실이 좀 반짝이가 들어간 실이어서 은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가디건을 뜰 때 실이 좀 화려하고 무늬가 좀 있는 가디건이니까 되게 최대한 심플한 단추를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화려한 단추를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가지고 역시 엄마의 안목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보다 엄마가 더 안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 고를 때나 어떤 가디건이나 뭐 스웨터 뜨고 싶은데 실이 이거랑 고민되면, 배색이 고민되면 일단 엄마한테 갔었거든요. 엄마 이거랑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아니면 이거랑 할까? 저거랑 할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칵칵칵 집어주시는데 아주 안목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요 실은요, 이 가디건을 뜬 실은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되게 또 보여드리는 게 조금 민망할 지경인 올랑올랑얀의 합사실입니다. 올랑올랑얀 사장님이 직접 합사를 한 실인데요. 약간 베이지색 계열로 중간에 네프사도 들어가 있고 메탈사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콕콕콕 이렇게 컬러 버플이 들어가 있는 좀 귀여운 느낌의 실이에요. 제가 또 이런 네프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올랑 사장님이 저의 취향에 맞는 제가 네프사도 좋아하고 반짝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취향에 철석같이 맞는 이런 실을 합사를 해주셔서 이 실을 받자마자 이 가디건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떠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잘 완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찰떡 같은 실을 합사해 주신 올랑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요거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실이 한 500g 정도 있었는데 꽤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100g은 안 되게 남은 것 같고, 가디건 무게는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재봐야겠네요. 한 400g 정도 되지 않나? 400g대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콘사로 옷을 뜨면 가벼워서 좋아요. 볼실로 떴을 때보다 같은 디자인, 같은 사이즈의 옷을 콘사로 떴을 때 훨씬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점점 옷이 무거우면 손이 잘 안 가요. 진짜 어렸을 때는 거의 뭐 10kg 정도 될 것 같은 코트도 잘 입고 다니고, 왜 어릴 때 좀 보세해서 싼 코트 사고 그러면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거우면 일단 손이 잘 안 갑니다. 가벼운 게 최고고, 가방도 가벼운 게 최고고, 그 무거운 가방은 또 아무리 예뻐도 잘 안 들게 되고, 청가방 가벼운 게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오늘 완성했다고 보여드리는 첫 번째 F5, 첫 번째 옷이고요. 완성한 지는 이제 이게 꽤 됐었죠. 그동안 제가 또 열심히 많이 뜨기는 떴어요. 완성한 것은 없지만 뜨기는 많이 떴고, 그 중에서 가장 완성에 가까운 거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완성에 가까운 거, 짠! 거의 정말 완성 99% 완성한 스웨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메일뜨개 샬라님의 리모네 스웨터예요. 요거는 여름 지났을 즈음, 여름에서 가을 정도 넘어갈 때쯤에 샬라님께 도안 선물을 받아서 이벤트에 당첨됐었거든요. 도안 선물을 받아서 뜨기 시작한 건데, 스퀘어 넥이 아주 예쁜 깔끔한 스웨터입니다. 이게 왜 완성처럼 보이지만 얘가 왜 완성이 아니냐면, 여기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거든요. 마지막 코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예요. 이걸 제가 왜 마무리를 못했냐면, 제가 이사를 할 때 돗바늘을 안 가지고 온 거 있죠. 돗바늘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돗바늘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돗바늘, 여분의 돗바늘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짐을 다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여서 그 돗바늘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저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친정집에 가서 돗바늘을 가지고 오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돗바늘을 제가 뜨개를 하는 장소가 항상 침대였는데 침대 옆에 네트망을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레이니 님이 만드신 동그란 자석 있죠. 동그란 자석 그거를 네트망에 붙여놓고 거기다가 돗바늘을 붙여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돗바늘이랑 마커, 옷핀처럼 생긴 마커 몇 개 붙여놓고 바로 이렇게 옆에서 띄어가지고 쓰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던 터라 아직도 그 원형 자석과 돗바늘이 제 침대 벽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세탁도 아직 못했어요. 당연히 완성했으니까 입어는 봤는데 와, 이거 스퀘어넥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완전 겨울이라 이거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딱 완성했을 때 바로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스퀘어넥이 진짜 이쁘고 이것도 조금 크롭한 느낌의 이제 허리가 지금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이게 고무단이어서 그렇고요. 늘어납니다. 제가 입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저도 이거 밑부분 마무리를 하면서 와, 몸통이 이렇게 작다고? 여기에 내 몸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잘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다행히 들어가더라고요. 마무리는 돗바늘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지만 신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옛날에 정말 애용했던 제니의 놀랍게 늘어나는 마무리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이 밑부분도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는 거였나 그랬는데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린 거 있죠. 여기는 신축성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고 그냥 바로 다 해버리고 아차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성한 거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다음번 영상에서는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퀘어넥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샬라님이 최근에 내신 도안 올리 가디건도 너무 귀엽고 예쁘던데 되게 트렌디한 니트?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그런 니트 디자인을 되게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완성작과 준완성작에 대한 소개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또 새로 코를 잡은 것도 있고 그동안 문어발 좀 키운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문어발 특집 뜨고 있는 것 특집으로 영상을 하나를 찍어볼까 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다른 걸 많이 못 뜰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뜨고 있는 문어발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지금 주력으로 뜨고 있는 떠야 하는 것과 그동안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핸드메이드 페어 갔다 왔거든요.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사온 것들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주력으로 뜨고 있는 거는 어제 새벽에도 잠깐 영상을 찍어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해가 좋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거 카멜 통사로 뜨고 있는 마리트 가디건이에요. 짠, 무늬가 마리트. 누가 봐도 이제 마리트 무늬가 보입니다. 이 고무단 뜨는 거 진짜 괴로웠어요. 이 고무단 뭘로 떴지? 2.5mm 바늘로 뜬 것 같은데 이 고무단 뜨는 게 제일 힘들었고 또 원통 고무단 아니고 평면 고무단은 막 코가 이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뜨기가 싫은데 그래서 고무단 너무나 힘들었던 고무단 지나고 무늬 뜨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마리트 가디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뜨셨잖아요. 그래서 마리트 가디건을
인스타그램 태그 검색하면 진짜 다양한 배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배색이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 또 혼자서 색 고민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집의 패션 리더인 동생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동생한테 그 색깔들 이렇게 착 주고서 어떤 배색을 하면 좋을까 하고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동생이 골라준 픽이에요. 이 노란색이 병아리 노란색이거든요. 이 카멜통사의 노란색이 되게 귀여워요. 막 쨍한 노란색이 아니고 병아리, 계란 노른자, 삶은 계란 노른자 아니면은 그 흰자랑 섞어서 계란말이 할 때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그런 색깔? 이제 그런 좀 병아리 노란색이라서 쨍하지 않고 노란색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하늘색이랑 흰색이랑 하면 귀여울 것 같다고 동생이 추천을 해줬는데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가 되어가지고 이 배색 내가 입기에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입기에 좀 그런 거 아니야? 막 글쩍글쩍 이제 그랬더니 동생이 뭐 어때? 뭐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더 차분한 색깔로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마리트 가디건이 이게 눈꽃 무늬들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그 라인 매거진에 수록되어 있는 그 화보 사진들도 배경이 이제 눈 쌓인 배경이고 눈 날리는 배경이고 맞나? 그래서 그래 좀 화사하게 눈스럽게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좀 뜨다 보니까 뭐 생각처럼 그렇게 유치하지 않고 그냥 화사하고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이고 노란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하늘색도 그냥 하늘색이 아니고 멀티스카이라는 색 이름이 멀티스카이였는데 아이고 요런 색이에요. 하늘색인데 보라색이 조금 섞여 있어서 색 이름도 사장님이 멀티스카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서 요 하늘색이랑 노란색이랑 귀엽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 파인아트향, 카멜통사는 파인아트향에서 판매 중입니다. 파인아트향 사장님이 체험단 모집을 하시면서 이거 제가 체험단으로 뜨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체험단 모집을 하시면서 이 카멜통사 이 실이 배색이랑 스틱, 이제 자르는 거, 그거 작업에 되게 좋은 실인 것 같아서 이제 그쪽에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뜨면 뜰수록 이 실이 겉에 기모들이 숑숑숑숑 털이 좀 숑숑숑 올라와 있는 그런 실인데 두께감도 요래서 한 겹 작업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 뒷면에서 이게 막 탁 뜰 때 착착착 붙는 거는 아니지만 이 기모 헤어감 때문에 자기들끼리 뒷면에서 좀 이렇게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뜨는 느낌이 되게 좋고 이걸 제가 배색하는 거에 엄청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배색을 잘 못해서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배색에 자신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약간 좀 지금 자신감이 붙어서 한 줄 한 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요 마지막 파란색 십자가 무늬 요걸 다 떴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요 노란색 큰 무늬 하나 더 거기까지 하는 게 오늘의 저의 목표입니다. 화이팅! 그래서 해가 좋으니까 한 번 더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메인으로 뜨는 거고 12월까지 체험단 기간이어서 그때까지는 얘를 열심히 뜨고 다른 데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문어발들은 차차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산 게 기가 막히게 많아요. 먼저 핸드메이드 페어부터.
그거 어제 갔다 온 아주 생생한 거니까 핸드메이드 페어 갔다 온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핸드메이드 페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4일 동안 열렸는데 이번에 특히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려도 잘 안 갔고 열려도 안 가기도 했고 좀 사람들도 사람 많은 곳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피하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요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이번에 뜨개 부스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도 진짜 쏠쏠했어요. 눈호강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진작에 사전 예약? 사전 입장권? 그걸 할 때부터 달력에 이미 핸드메이드 페어라고 이제 등록을 해놨었는데요. 저는 오밀조밀 잡화점에 쩐유님께 이 핸드메이드 페어 초청장을 받았어요. 초대권을 받았어요. 오밀조밀 잡화점. 근데 제가 어제 갔다 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를 집에 두고 갔거든요. 초청장을 들고 갔어야 됐는데 이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방문할 업체들 막 이렇게 리스트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뭐 사야지 막 이런 핸드다잉냥 그 컬러웨이 이런 것도 막 뭐 사야지 막 정해놓고서는 얘를 안 가져간 거예요. 서울 가는 버스에 딱 탔는데 앉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청장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결국 가서 현장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쩐유님이 보내주신 이 초청장은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좋은 기념이다.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잘 갔다 왔고요. 그래도 초청장에 쩐유님께서 초대권을 보내주신 거니까 쩐유님이 초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뭘 사왔냐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당연히 오밀조밀 잡화점이었어요. 근데 오밀조밀 잡화점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실 구경할 때도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실을 골랐는데 제가 또 한소심하거든요. 막 이게 유튜브에서만 보던 쩐유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엄청 떨리는 거예요. 막 되게 만나면 내가 소니아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떨렸는데 막 긴장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쩐유님의 부스를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분이 쩐유님이신가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이게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바로 가서 인사는 못 드리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기웃기웃 하면서 제가 구경을 할 차례가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계산하면서 엄청 소심하게 쩐유님 저 소니아예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엄청 소심소심한 인사를 건네고 왔습니다. 쩐유님도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제가 들고 온 실은 짠 코코랑 롤리팝 요렇게 세 타래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요거 코코는 제 기억에는 쩐유님이 오밀조밀 잡화점을 이제 오픈을 하시기 거의 직전에 오픈을 하실 때 구독자 이벤트 상품으로 처음에 준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예쁘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핸드메이드 페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이거를 한 타래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려있던 것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드는 걸로 가장 저의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왔고요. 그리고 롤리팝 이것도 핸드메이드 페어 리미티드 컬러웨이였어요. 이거는 두 타래를 샀는데 이거 귀여운데 한 타래는 선물을 하려고 똑같은 거 두 타래를 집어왔고요. 이거 말고 리미티드 레이스 얀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찜을 해놓은 컬러가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을 다 쓸어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금요일 밤에 이제 리미티드 컬러 품절 됐다고 몇 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쩐유님이 띄워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못 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사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코코는 그 애니메이션 코코의 대표 컬러 같은 느낌으로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섞여 있고요. 제가 주황색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보라색이랑 좀 보색처럼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너무 예뻐. 그리고 롤리팝 컬러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이죠. 분홍색과 하늘색과 약간 파스텔 컬러의 느낌으로 예쁘죠? 둘 다 베이비 수리 알파카랑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울 실크 이렇게 들어간 레이스 얀입니다. 핑거링이랑 다른 굵기도 너무 사고 싶었지만 제가 콘사가 아시다시피 콘사가 정말 많잖아요. 콘사를 쓰기에 가장 좋은 손염색실 이 레이스 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레이스 얀으로 이제 손염색실 만드신 분이 누구셨더라? 되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실은 이렇게 있고, 마커도 이것도 오밀조밀 얀의 마커예요. 약간 보석이 쫑쫑 박힌 느낌이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오밀조밀 얀이었고, 그리고부터는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쭉 구경을 하면서 돌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가려고 했던 곳이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루이앤로이 부스였거든요. 루이앤로이에서 사온 실은 이렇게 세타레를 사왔어요. 이제 딱 보자마자 이 노란 버터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집었고, 노란 버터 색깔인데 빨간색이랑 스페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너무 예쁘지요? 요게 딱 눈에 들어와서 이걸 제일 먼저 집었고, 그리고 요 색상 제가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보라색이랑 붙어 있으니까 모든 색이 다 예쁘네.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어우러진 요런 색이랑, 그리고 이거는 연보라색이랑 하늘색이 어우러진 요런 색이랑 다 보라색이 들어가는구만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레이스 얀을 사왔습니다. 이게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고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고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골라보면 아무래도 내 취향의 색상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고르게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안 샀을 것 같은데 되게 예뻐 보이고 하는 그런 컬러들이 많아서 이렇게 세 개를 고르는데도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루이앤로이에서 생각나는 게 그 부스 안에 루이앤로이 실로 뜬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가운데에 그 숄이 하나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 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숄을 한참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선생님 이거 숄은 도안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이게 벌 숄인데 호박벌 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이블리에 그 비, 숄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라고 하셔서 이제 그거를 바로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서 도안을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이게 숄의 이 가장자리 부분에 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루이앤로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이게 벌 스티치가 말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호박벌이었대요. 근데 말벌은 너무 무섭게 생기고 호박벌은 되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귀엽게 생긴 벌 스티치입니다. 제가 도안 사진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그 파이브 테일즈 작가님의 숄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떠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숄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한 거 엄청 오랜만이어서 나중에 외출뜨개가 필요할 때 코를 잡아야 되겠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레이스얀들이 생겨가지고 빨리 이거 쓰고 싶어요. 뭔가 쓰고 싶은데 지금 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묵혀놔야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은 디일의 다락방 부스였어요. 가서 너무 궁금했던 랜턴문 바늘 하나를 사왔습니다. 요즘에 랜턴문 에보니 바늘이 한국에도 들어오나 봐요. 그 앵콜스랑 바늘 이야기에서 이제 런칭한다고 광고 페이지를 본 것 같고, 바늘 이야기에서는 예약 구매 페이지를 이미 연 것 같고, 앵콜스는 언제 네이버 라이브 쇼핑? 거기서 이제 런칭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세트들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늘 이야기에 들어가서 가격 확인하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놨었거든요. 네, 마침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 소문을 이제 주워 듣고 디일의 다락방에도 가서 요거 사이즈 하나를 사왔습니다. 4.5mm 바늘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를 샀고요. 60cm 바늘로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조립식이 아니고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줄바늘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는 80cm보다 60cm를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몸통을 뜰 때 이걸 좀 덜 밀어도 돼서 60cm 바늘을 더 좋아해가지고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안 써봤어요. 지금 처음 꺼냈어요. 어제 짐 정리 막 하고 못 써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걸고 있는 문어발 중에서 4.5mm 바늘을 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스와치를 뜨거나 새로 코를 잡아야 되는데 또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못 쓰고 있어요. 빨리 써보고 싶다. 이거를 샀고, 그리고 디일의 다락방에서 제가 한참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계속 바늘을 골랐단 말이에요. 한참 바늘을 고르고 나니까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를 사고 왔대요. 그래서 그건 뭐야? 원래 남편이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기자기한 거 그런 거 잘 안 사거든요. 전혀 끌려하는 것도 없고 아기자기한 거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봉투를 딱 들고 왔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샀어? 그랬더니 뭘 샀는지 아세요? 절구를 사왔더라고요. 절구. 나무로 된 것 같은데 자기는 마늘을 빻아야 된대요. 마늘을 빻아야 돼서 절구가 마침 필요했는데 예쁘고 귀여운 절구가 마침 있어서 샀다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핸드메이드 페어에 가가지고 절구를 샀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 귀여운 나무 절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로 마늘을 빻기에는 너무 절구가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네, 한번 마늘을 빻아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거는 깨를 빻는 절구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마늘을 빻겠다고 우겨서 마늘을 잘 빻아지는지 마늘을 빻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구를 샀더라고요. 참 재밌는 사람이야. 남편의 절구. 그리고 핸드메이드 페어에 체험존도 되게 많았어요. 체험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시간 오래 안 걸리는 걸로 해볼 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너무 귀여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짜잔! 마크라메로 만든 이거 뭐라고 하지? 문에 걸어놓는 건데요. 이제 종 달려있고 이렇게 쨍쨍 소리 나는데 종소리 나고 마크라메로 만든 거예요.
너무 귀엽죠? 요게 얼마였지? 체험하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12,000원이었나?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제가 마크라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완전 무지 상태에서 간단하게 요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키트였어요. 이렇게 매듭을 져서 이렇게 꼬이는, 이거 되게 DNA 무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만드는 건데 꽃 달려있는 모양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이 문에다가 이런 장식들을 이렇게 종이랑 같이 걸어놓는 의미가 나쁜 기운을 이렇게 밀어내는, 문 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골드링은 금전운. 이 골드링을 사용한 그 의미는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금전운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애착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이소에 가서 그 남편한테 그거 후크 사오라고 했어요. 문에 이거 붙일. 귀여워.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마크라메 막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무늬 기법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뜨개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페어를 잘 다녀왔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저의 쇼핑, 이건 핸드메이드 페어는 아니고 그냥 쇼핑이에요. 짠! 한동안 엄청 핫했죠? 우레누드의 바늘이에요. 우레누드에서 3가지 바늘을 런칭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올리브우드, 그리고 에보니우드, 로즈우드, 이렇게 3가지 나무 바늘을 런칭을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오픈하셨던 올리브 나무 바늘을 샀어요. 이제 이거 케이스부터가 벌써 좀 클러치처럼 되게 예쁘게 생긴 거 있죠. 양가죽이라고 하셨나? 진짜 가죽, 천연 가죽이고, 가죽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바늘이 차라락 들어있어요. 바늘 다양한 호수로 들어있고, 그리고 요 안에는 또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세트를 좀 홀린 듯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우레누드에서 요 나무 바늘들 런칭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에 또 이제 핫했던 바늘이 치아오구에서 포르테 바늘 신상 나온다고 그때 이제 한참 이렇게 핫했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궁금했지만 우레누드 나무 바늘 나온다는 소식에 그건 이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으니까 산다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나는 오래 기다렸으니까 하면서 나에게 주는 셀프 결혼 선물 같은 느낌으로 구입을 했어요. 지금은 몇 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바늘에 걸어놔서 지금 2개가 비어 있는데, 이 올리브 우드 바늘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좀 밝은 나무색이고 되게 가볍고 단단한 느낌이어서 뜨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세트 안에 가장 많이 쓰는 바늘 호수가 두 호수씩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아직 이 바늘을 많이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혼여행 갔다 오고 결혼식 준비하고 뜨개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늘을 많이 써보지를 못해서, 또 이 바늘이 좋다 어떻다 라고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샀다 라고 자랑만 하고
깊은 얘기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예쁘고 쓰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바늘의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아무 바늘이나 다 잘 쓰기는 해요.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바늘이 되게 샤프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늘 끝이 완전히 뾰족하진 않아요. 바늘 끝이 뾰족하지는 않은데 요 경사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왜 치아오구 바늘 끝을 보면 바늘이 좀 이렇게 경사가 좀 이렇게 뾰족하다고 저는 왜 이걸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바늘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 바늘이 뾰족해지기 시작한다면, 치아오구랑 요 바늘은 이제 좀 더 아래쪽 부분부터 이렇게 경사가 지기 시작해서 조금 더 바늘이 날렵한 느낌이 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제가 치아오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바늘의 끄트머리에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의 길이가, 경사가 진 부분의 길이가 길어서 좀 끝이 날렵하게 잘 바늘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치아오구 바늘도 좋아하는데, 스틸보다는 나무 바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좀 깊이 아래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뜰 때 바늘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바늘이 뾰족해서 아프거나 한 건 아닌데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좀 잘 떠지는 그런 기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써보고 차차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바늘 3가지, 에보니우드랑 로즈우드 바늘도 너무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는 올리브우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통장을 지키지 못하게 한 이 책도 한 권을 샀어요. 이 책은 일서로 나왔을 때 되게 핫했던 책인데 번역본으로 나왔더라고요. 실과 뜨개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또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거를 일서로는 제가 안 샀더라고요. 일서로 샀으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제가 일서로 마침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야지 하면서 살 가치가 있어, 충분해 하면서 구입을 바로 했습니다. 제가 일서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책을 굳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이 표지 가디건에 그렇게 막 엄청 끌리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안에 보니까 표지 가디건보다 더 매력적인 작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는 또 하지 못하니까 표지만 대충 보고 배색 작품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이 책의 주제는 소재감을 즐기는 니트 해가지고 다양한 실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용한 실들, 이 책에서 뜬 작품들에 사용된 실인데 이 소재들이 다 되게 다양해요. 그냥 깔끔한 울실에서부터 좀 부클부클한 느낌이 나는 실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뜨는 니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표지 가디건 요거 말고도 매력적인 디자인이 정말 많은데, 요거는 동글동글 통통한 스웨터랑 모자 세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스웨터랑 모자랑 세트로 무늬까지 이제 비슷하게 맞춘 이런 세트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실 특징도 있겠지만 여기 이 스웨터의 무늬가 굉장히 통통한 꽈배기여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늬가 잘 나오는 실로 뜨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저는 또 꽈배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건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 가디건. 그러니까 물결치는 꽈배기와 요 옆에 더 자세한 무늬 패턴이 나와요. 요런 무늬.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귀여운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가디건이고,
저는 이 숄이랑 양말도 같이 이렇게 두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름은 스완 숄이랑 스완 양말이에요. 숄과 양말에 무늬가 닮았는데, 아니 이런 것도 이렇게 세트로 떠서 입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작품 외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소재의 실을 사용해서 스트라이프 무늬를 준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제 부클사랑 그냥 울실, 동글동글한 울실을 이용해서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를 준 것도, 부클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예쁘고 멋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방금 그 스웨터처럼 부클사와 여러 가지 실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런 스트라이프 목도리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냥 일서로 사면 사실은 그냥 작품만 보고 뜨는 그 뒤쪽에 있는 그림 패턴만 보고 뜨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역시 번역본이 너무 좋다. 그동안 모아온 일서들도 그냥 사진만 보고 그림 패턴만 보고 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일서 번역본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한 40, 5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들을 좀 받아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짠! 엄청 큰 선물을 받았어요. 결혼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결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결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실입니다. 정말 니터에게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이 선물은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바로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결혼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박스가 엄청 커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너무 예쁜 실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선물은 핀서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할 때부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전에 블로그 할 때부터 블로그만 할 때 그리고 그때 라인의 뜨개방이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유튜버 김라인님이 만드신 카페였는데 거기에서 만났었어요. 핀서니님이랑 거기에서 뵙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카페에서 활동했을 때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핀서니님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고 결혼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 부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들었던 그 부케 색감이 담긴 실로 염색을 오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부케를 왜 던지는데 요즘에는 왜 부케를 받은 사람이 부케를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친구 부케 받았을 때 부케 해체하고 말려서 병에 담아서 선물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또 그런 부담을 주기가 싫었어요. 부담을 주는 게 좀 미안해서 부케 받는 친구한테 그냥 그거 부케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꽃병에 좀 꽂아놨다가 그냥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부케가 사진으로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부케가 분홍색 꽃에 보라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케였는데 너무 예쁘죠?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부케를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케를 보냈는데,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부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라니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완전 그 코끝이 이렇게 찡해지면서 눈물이 글썽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선물이었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잊지 못할 선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쩐유님이 만드신 귀여운 싸개 단추, 요 싸개 단추도 같이 선물을 받았고, 이렇게 프로젝트 백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되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쩐유님이 결혼 선물로 커스텀 주문하는 거라고 하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예쁜 마커도 하나 선물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잔뜩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예쁜 실을 써야 보밴데 이거 아까워서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만져보고, 그래서 이 실이 이 실이 수리 알파카 그 헤어 실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거 있죠? 되게 부드럽고 감촉이 너무 좋고 따뜻하고 해서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한 번 좀 만져보고 만져보다가 언젠가 예쁜 스웨터로 떠야겠지요. 소중한 실이어서 정말 예쁘게 잘 떠야 되는데, 그쵸?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결혼 선물을 하나를 더 받았어요. 올랑올랑년 사장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결혼 축하한다고 손편지랑 같이 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실은 요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연한 베이지색, 신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합사를 했다고 이렇게 편지에 적어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 올랑올랑년 사장님이 연사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 이것도 연사가 된 실입니다. 연사를 해서 두께감이 좀 있고 한 4.5mm 바늘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실이에요. 또 결혼 선물로 신부한테 어울리는 그런 색감으로 합사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또 감동에 감동을, 또 이런 선물을 제가 받다니 올해 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랑. 마지막 자랑. 짠! 요즘에 이거 엄청 유행하는 가방이죠? 벨벳 자이언트 얀으로 만든 가방.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즘에 이 가방이 진짜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만드시고, 핸드메이드 페어에 갔더니 이것도 되게 상품으로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정신이 없었죠. 이거를 만들 정신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 저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이 가방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근데 제가 또 뜨개를 엄청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혹시 이거 마음에 들면 선물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너무 좋죠. 저는 이제 갖고 뜨고 싶었지만 못 뜨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덥석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에 리본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리본도 달려있고 폼폼도 달려있고, 이 초록색이랑 이 폼폼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겨울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귀여워.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 자이언트 얀으로 만든 이 가방이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지 않고 이 안에도 뭐 적당히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화장품이랑 적당히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멋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자랑도 끝.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길어져서 이거 편집하려면 좀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중에 부지런히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쁜 일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2주에 한 번씩 부지런히 돌아오는 유튜버가 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번에 또 뵐 때까지 즐거운 뜨개 하세요, 여러분. 안녕.